안녕하세요. 미래국어영어학원에서 창동고 2학년 내신을 전담하고 있는 부원장 손주호입니다. 저는 창동고 2학년들의 내신 교재 제작에서부터 수업 그리고 이후 관리까지 모든 부분을 제가 전담해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2학기 창동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영어 시험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줄 평입니다. 오로지 객관식으로만 출제된 거,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처음이죠. 이미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학기부터 이미 시험이 객관식으로만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은 1학기 때는 서술형이 포함된 문제였는데 2학기부터 객관식 출제로만 변경되었고요. 3학년 때도 계속해서 객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에서부터 실제 시험을 칠 때 학생들의 대응 방식이 기존과는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내용 이해 중심입니다. 40문제 중에서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류의 문제가 무려 24문제가 나왔습니다. 60% 가까이 나왔죠, 지금. 그리고 기존에 이제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이제 킬러 문제 혹은 변별력 문제로 출제되었던 어법 문제가 단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5%로 비중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 꼼꼼하게 당연히 이제 지문을 통한기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어법보다는 내용 이해이기 때문에 크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좀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걸 활용하는 능력, 이런 부분이 중요해서 내용 이해 중심의 시험 대비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교 필기와 기출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어느 정도 학생들이 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 필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에 따라서 학습지가 다 다릅니다. 창동고 2학년 같은 경우에 영어 A는 교과서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2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영어 B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담당하시는데 모의고사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3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어 B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영어 B 모의고사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학습지가 총 3가지 종류, 그러니까 선생님에 따라서 학습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습지 종류가 다르고 그로 인해 필기하는 내용도 다르고요. 또 설령 같은 선생님일지라고 할지라도 매번 수업에서 동일하게 수업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기 때문에 같은 선생님일지라도 반에 따라서는 필기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필기를 분석하는데 학생 개인이 대비하기는 힘들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1반부터 13반까지 모든 학생들의 필기를 제가 다 모아서 단권화시켜서 파이널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가가 들어갔는데요. 교과서 2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과서 2가가 출제되었습니다. 4년치.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번에 2022년 9월 모의고사가 출제되었는데 2022년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창동고가 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나누어서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필기와 기출 분석을 모아서 단권화시켜서 학생들에게 파이널 자료로 제공했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적중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 학교 필기와 기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성적 동향입니다. 1등급 95점 전후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전해 들은 바로는 10월 17일 전해 들은 바로는 94점에서 95점을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95점 전후로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한 2문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2문제를 넘어가면 2등급에서 2문제인 친구들은 거기서 약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2등급은 90점 전후에서 이제 등급 컷이 결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등급이 90점 전후기 때문에 이미 변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비슷한 난이도를 예상하는데요. 물론 이제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창동고 2학년이 올해 1학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난이도를 많이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1학년과는 달리. 그래서 이번 역시도 좀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쉽게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제 경향입니다. 출처별 문항수와 배점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시험은 총 4가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어휘 프린트에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원더인데 영어 원서입니다. 영화도 되게 유명하죠.
자, 세 번째는 교과서고요. 이번에는 교과서가 2가 한 단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모의고사고요. 모의고사는 2022년 9월 고2 모의고사에서 독해 28문제 중에서 도표와 일치, 불일치, 실용문을 제외한 총 3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25문제가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자, 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프린트는 6문제에 14.7점이고요. 원더는 10문제에 25.1점이고요. 교과서는 7문제 17.7점이고 모의고사는 17문제 42.5점입니다. 이제 배점에서 알 수 있듯이 40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한 문제당 2.5점씩 배점하면 되지만 모두 동일한 레벨, 동일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점의 차이를 두셨고요. 그래서 문제 수에 맞춰서 15점이 아니라 조금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문제인데 25점이 아니라 25.1점입니다. 그래서 꼭 2.5점씩 배점하진 않고 난이도를 고려하셔서 0.3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유형별 문항수와 배점인데 처음에 이제 한 줄평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의 중심. 자, 내용의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무려 2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휘 문제가 12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런데 어법 문제는 겨우 2문제가 출제되었던 게 이번에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표현 문제에서 2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내용 2의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자면 내용 2의 문제는 첫 번째 추론입니다. 추론이라고 하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빈칸 추론, 너무나 유명하고요. 두 번째는 함축적 의미 추론, 함의 추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휘 추론이 있습니다. 이 추론은 당연히 영어 선택지고요. 거기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왔고 이 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총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도 영어 선택지고 영어 선택지가 꽤 길게 내왔습니다. 자, 그리고 배점은 12.6점이고요. 자, 글의 논리적 구성입니다. 글의 논리적 구성은 순서, 무관한 문장, 적절한 위치. 이 세 가지가 글의 논리적 구성인데 거기서 4문제 10점이 출제되었고요. 자, 대입 파악은 4문제. 요지, 주장, 주제, 제목이 출제되었는데 한글로 물어보는 문제가 선택지가 되어 있는 문제가 하나였고요. 나머지는 전부 영어로 출제되었습니다. 요양문 완성이 3문제가 출제되었고 7.9점이고요. 심경 그리고 신경 변화에서 총 2문제가 나와서 4.8점이 배점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줄평 세 번째에서 학교 필기와 그리고 기출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적중 사례는 저희 학원에서 제가 직접 만든 자료에서 적중한 거는 일단은 배제하고요. 이번엔 특별히 학교 필기 자료 그리고 기출 분석 자료에서 적중한 사례로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먼저 7번 문제입니다. 자, 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요약문을 완성하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단어 evolve랑 creativity라는 단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학원 학교 기출 분석과 그 다음에 학교 필기 분석 파이널 자료에 실제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여기 크리에이티비티가 빈칸으로 중요하다고 학습지에 언급하셨고요. 두 번째로 이 evolve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출로 창동고 내신에서 빈칸 출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요 자료, 요 부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volves랑 creativity가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적중 사례입니다. 이거는 10번 문제이고요. 이제 교과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resulting을 resulted로 고쳐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어법상 틀린 문제인데 resulting이 오답으로 나왔고 정답은 resulted가 맞습니다. 자, 모두 골라라 해서 정답이 2개였고요. 나머지 하나는 too scared away가 오답이었고 정답은 to be scared away입니다. to scare away가 아니라 수동태인 to be scared away가 정답이었고 자, 이것 같은 경우에도 학교 기출입니다. 그런데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resulted in 이게 정답인데
이미 학교에서 기출되었는데 오답 출제가 동일하게 리절팅으로 무려 2번이나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창동고 교과서 내신 자료 모두 교과서에 관한 기출을 전부 다 분석했는데요. 거기서 정확하게 2번 출제되었고 동일하게 리절팅이 오답으로 나왔고 오답 역시 동일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두 번째 모두 골라라 두 번째 정답이 학교에서는 to scale away 적었고 정답은 to be scared away 그래서 복수 정답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오답으로 이미 기출되었습니다. 창동고 내신에서. 오답이 scale away였고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건데 실제로 기출했던 방식 역시 즉 다르게 잘못 적은 문법, 올바르게 고쳐야 되는 이 잘못된 문법 역시도 100% 동일하게 그리고 앞서 나왔던 resulting, resulted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번이나 동일한 오답으로 출제되었고 이번 시험 포함하면 총 3번입니다. 자, 12번 시험지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에 문맥상 맞는 영영풀이를 물어보는 단어였고요. 여기 정답은 4번 큐어라는 단어인데 원래 큐어가 치료하다는 뜻이지만 그 뜻이 맞지만 문제 조건에서는 문맥상 옳은 의미로 쓰인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존 처리하다는 의미가 되지 않은 치료하다는 의미의 4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이것도 파이널 자료인데 이 부분은 학교 필기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큐어라는 단어가 어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선생님께서 동의어 프리절브까지 언급하셨고요. 그래서 당연히 뜻도 이 프리절브에 관해서 오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적중 사례 이번에는 28번입니다. 자, 28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정답이 자, B였습니다. 자, 뭐가 오답이었고 정답을 냈습니다. 꽤 어려웠던 문제고요.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변형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학교 파이널 자료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제작한 이제 창동고 파이널 자료고요. 학교 필기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휘와 구분을 주의하고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한 이유는 프린트에서 모두 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학교에서 구분 분석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책에는 no less than이랑 no more than을 구분하라고 학습지에 나왔는데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no less than이랑 동의어가 as much as가 나온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실제로 no less than을 학교에서는 as much as로 동의어를 출제하셨고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부분 less가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학교 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 적중 사례는 모의고사입니다. 35번 출제되었고요. 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문제 자체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언급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 필기 자료를 보시면 자, 모의고사 33번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자, 학습지에 이제 두 분 선생님이 주제를 하신 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한 분 선생님께서는 이 지문의 제목을 도덕적 교훈과 성찰의 근원으로서의 역사라고 언급하셨고요. 다른 선생님께서는 역사의 기능, 교훈과 도덕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한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도덕적 교훈과 성찰의 근원으로서의 역사라는 게 선택지에서 100% 아예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필기 같은 경우에 한 선생님 자료, 본인 담당 선생님 자료에서 출제되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필기를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학원에는 당연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자, 그 다음 적중 사례입니다. 이제 39번 문제이고요. 자, 이거는 적절한 위치 고르는 문제였고 이 지문 역시도 오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난이도가 꽤 높은 부분이고요. 이 however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however 같은 경우에는 역접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however는 역접이 아니라 반복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not only but을수 할 때 그 반복 강조의 의미로 사용돼요. 역접이 아닌 however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자, 실제로 학교 필기 분석, 기출 분석한 파이널 자료에서 나왔던 건데 자, 문장 삽입에 대비해야 된다고 직접 언급했고요.
그리고 요 however에 주목하라고 제가 파란색으로 연결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however에 주목하면 반복 강조라는 부분을 의식하면 이 문장 삽입될 단서를 예측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이미 문장 삽입이랑 이 연결사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언급하셨고 시험에는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적중 사례 이제 마지막입니다. 40번이고요. 이것도 모의고사인데 지문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던 지문입니다. 지구의 그 열 불균형이라는 지문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적절하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는데 A에는 원래는 inequality가 맞습니다. 그런데 inequality랑 동일어 imbalance가 복수 정답이었고요. B 같은 경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자, inequality란 단어는 귀출 어휘 고치기 서술형 정답으로 이미 출제되었습니다. 지문 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하고요. 이미 기출에서 inequality를 서술형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inequality를 집어넣는 게 나왔기 때문에 inequality 또는 imbalance 쉽게 고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altitude 이 부분의 어휘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제가 altitude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그리고 어원이 동일한 단어들을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altitude와 관련해 가지고 뭐 attitude, longitude 그리고 지문에 latitude가 나오고요. 이 단어를 물론 다른 단어도 있지만 이 단어를 공부시켰고 실제로 altitude, attitude, longitude에서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고 정답은 altitude로 출제되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이제 주요 어휘로 잡아주신 거라서 당연히 학생들은 그 단어뿐만 아니라 헷갈리는 단어, 비슷한 단어, 그리고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 유의어, 반의어까지 다 공부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고사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학교 학습지와 기출 분석의 중요성.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에 적중 사례를 전부 다 이와 관련된 저희 파이널 자료로 제시했고요. 두 번째로는 늘어난 시험 범위 대비 철저한 학습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1학년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2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제 수도 이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총 27문제입니다. 그런데 페이지도 7페이지고요. 그런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총 40문제이고 시험지 페이지 수도 13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대비하는 동안에 그리고 어떤 계획에 따라 어떤 학습 빈도에 따라 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 칠 때 시간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50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40문제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1분 정도는 할애해야 되는데 지문을 읽어보고 풀게 되면 특히나 이제 내용 이해 문제 관련해서 그런 경우는 시간 관리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분 동안 40문제, 13페이지 40문제를 푸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 내신으로 40문제를 50분 동안 13페이지를 풀라고 제시하는 이유는 이미 그 전에 시험 범위를 알려주었고 학생들에게 당연히 읽지 말고 풀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읽어야 되는 몇 소수의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질문을 읽지 않고 빠르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대비가 철저해야 되고요. 내용에 관한, 구성에 관한, 그리고 어법 어휘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해도와 그 다음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수행평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중간고사가 25%, 기말고사가 25% 반영됩니다. 전체 100 중에서 지필은 단지 50%만 반영될 뿐입니다. 나머지는 수행평가고요. 자, 수행평가는 지금 이미 학교에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 반영되는 게 말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빠른 반은 23일 수요일부터 말하기 수행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 에세이 같은 경우에 다 첨삭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말하기 대비를 시켜서 수행평가는 당연히 만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평가는 이제 듣기입니다. 올해 24년 9월 모의고사에 독해가 기말고사에 들어가고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행평가에 들어가는데 듣기 같은 경우에도 10점이나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자 말하기에서 20점, 듣기에서 10점, 그러면 나머지 20점은 영어 A, B의 학습지에서 선생님에게 점검을 받고 도장을 받는 건데요. 이 학습지에서 감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제도 될 것 같고요. 듣기 같은 경우에도
스크립트를 가지고 미리 공부하면 얼마든지 10점 만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하기 수행입니다. 자, 말하기 수행에서 에세이를 쓸 때 그 조건을 잘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하기입니다. 선생님 앞에서 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해서 말을 더듬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점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기가 변수가 되고요. 여기가 20점 만점인데 1점이라도 깎이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지필고사를 아무리 잘 봤더라도 수행평가에서 단 1점이라도 깎이게 되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관리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는 수행평가를 당연히 저희가 직접 다 관리하고요. 학생들의 에세이를 제가 일일이 다 검토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한 줄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이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모의고사, 그리고 원더라는 원서에 지문 내용에 관한 자신감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근데 단순하게 지문의 주제만 안다는 게 아니라 지문의 전개 방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떤 유의 키워드가 사용되며 그리고 원래 공부하던 방식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어법도 다뤄야 되고요. 그런데 어법이랑 어휘 공부를 파고들기 전에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지문 내용에 관한 자신감, 구성에 관한 자신감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에 내용 이해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영어 선택지 대비 어휘력의 중요성입니다. 지문에서는 크게 변형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2학년은.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지문 변형까지 많이 시키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법이나 어휘 정도에서 약간의 변형만 주었지 대부분 지문들은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변수가 있다면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영어 선택지, 그 중에서 일치, 불일치, 내용 추론 이런 식의 선택지가 제법 길고 그리고 그 선택지 안에서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동고는 어휘나 지문 문법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문장을 내십니다. 제가 봐도 너무 문장을 잘 만드시는데 학교에서 어휘 같은 경우에도 수준이 높은 어휘가 아니라 고교 필수 어휘로 제시해서 물론 교과서나 모의고사에서 다루지 않은 지문에서 다루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단어 실력을 많이, 어휘력을 많이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요. 저희 학원에서도 지금 기말고사가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어휘를 집중 더 관리시킬 겁니다. 내신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이미 내신 기간에 걸쳐서 어휘 집중, 저희 복합 트레이너를 사용해서 집중 훈련시켜서 어휘 때문에 선택지 때문에 틀린 경우는 너무나 학생들이 속상해합니다. 자, 그런 안타까운 결과는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휘력을 집중 연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 외적인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2024학년도 창동고 2학년 영어 내신을 분석해 보았고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제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을 상담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창동고 2학년이 100점이 전교에 3명 또는 4명이 나왔다고 하던데 저희 학원에서 이미 2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등급 확정적인 학생들이 5명이고요. 그리고 90점 넘는 학생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상위권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학원이고 그리고 이 상위권 학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 그 이하 학생들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클리닉과 수업 난이도를 조정해서 3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또 4반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또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희 학원이 창동고 내신을 가장 잘 알고 창동고 내신을 가장 잘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신 교재 제작부터 해서 분석과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단권화시킨 자료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내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수행평가 관리부터 전반적인 학생들의 영어 내신 성적에 창동고 내신 성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창동고 2학년 영어 중간고사 시험을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